20세기 초 전후 혼란 속에 이탈리아는 절망과 분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올라선 인물이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였습니다. 언론인이자 정치 선동가였던 그는 질서와 영광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불안을 파고들었고 결국 독재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의 등장은 파시즘이라는 정치 이념의 실험장이 되었고 결국 전쟁과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챕터 1 전쟁의 폐허 속에 태어난 야망. 1883년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 프레다피오에서 베니토 무솔리니는 대장장이 아버지와 신앙심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주의자였고 그 영향으로 무솔리니 역시 청년 시절부터 급진적인 사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폭발적인 감정을 함께 지닌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교사로 짧게 일했던 그는 곧 저널리즘과 정치로 전향했고 이탈리아 사회당에 가입해 점점 급진화된 활동을 펼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논쟁에서 그는 당의 평화주의 노선과 충돌하며 제명되고 이후 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전쟁을 통해 민족이 단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폭력의 정당성에 주목하며 점차 파시즘의 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창간한 신문 일 포폴로 디탈리아를 통해 민족주의적 메시지를 퍼뜨렸고 이탈리아는 다시 위대해져야 한다는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쟁 이후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탈리아 민심에 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솔리니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어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챕터 2 파시즘의 탄생과 로마 진군. 1919년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전투단을 조직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파시즘은 국가주의, 반공주의, 반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질서와 힘, 군사적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를 입은 무장 민병대를 앞세워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거리에서 폭력으로 제압하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1922년 10월 무솔리니는 로마 진군을 감행합니다. 수천 명의 파시스트가 수도 로마로 진입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쿠데타였지만 무혈 승리였고 이탈리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파시즘 체제가 시작됩니다. 무솔리니는 점차 권력을 집중시켜 나갔습니다.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며 파시스트당 이외의 정당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체두스, 지도자라 칭하며 이탈리아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이탈리아 국민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선택했고 그 대가는 자유의 상실이었습니다. 챕터 3 파시스트 국가의 건설과 대중선동.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국가를 구축하면서 이탈리아의 모든 것을 국가의 이름 아래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교육, 언론, 예술, 노동조합까지 철저하게 국가주의 이념에 종속시켰고 국민은 무솔리니를 위한 시민으로 길러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를 찬양하는 교과서가 배포되었고 광장에는 그의 얼굴이 담긴 벽화와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무솔리니는 연설과 선전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라디오와 영화, 신문을 적극 활용해 대중을 세뇌했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유도했습니다. 반대자는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처형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공포와 선동은 파시스트 체제의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현대 이탈리아에 투영시키고자 했습니다. 거리에는 로마 양식의 건축물이 세워졌고 로마 제국의 부활을 선언하며 지중해의 패권을 꿈꿨습니다. 무솔리니는 자신을 로마의 황제처럼 연출하며 군사적 팽창과 식민지 정복의 야망을 키워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너진 이탈리아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챕터 4 전쟁과 제국의 야망. 1935년 무솔리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며 제국 건설의 야망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연맹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강행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탈리아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강한 지도자로서 그의 인기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936년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손을 잡고 로마 마이너스 베를린 추축을 선언하며 파시즘의 국제연대를 구축합니다. 이후 스페인 내전에서는 프랑코를 지원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동맹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나 무솔리니의 군사 전략은 허술했고 이탈리아군은 전쟁 내내 수세에 몰립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무솔리니는 점차 현실에서 유리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독일에 종속된 이탈리아는 외교적 주도권을 상실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국의 부활이라는 구호는 전쟁의 참화 속에 무너져 내렸고 무솔리니 체제는 점점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챕터 5 독재의 균열과 내부의 반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이탈리아 내에서도 무솔리니에 대한 지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전선에서는 패배가 반복되었고 국민은 식량 부족과 폭격, 실업에 시달리며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무솔리니는 여전히 연설과 선전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지만 대중은 점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943년 7월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자 이탈리아 내 위기감은 극도로 고조됩니다. 결국 파시스트당 내에서도 무솔리니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전격 해임하고 체포합니다. 파시즘의 상징이자 절대 권력이었던 그는 단숨에 권좌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무솔리니를 구출해 살로 공화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워 그를 다시 수반 자리에 앉힙니다. 하지만 이는 이름뿐인 정권이었으며 무솔리니의 권력은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챕터 6 살로 공화국과 몰락의 그림자. 무솔리니가 이끄는 살로 공화국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이탈리아 북부를 통치한 독일의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정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치 독일의 명령을 따르는 꼭두각시 체제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시기 완전히 히틀러에게 종속된 상태로 예전의 카리스마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 시기 그는 파시즘을 부활시키려 애썼지만 국민 대부분은 그를 외면했고 무솔리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파르티잔 저항군들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며 파시스트 정권을 위협했고 독일군의 점령과 탄압 속에서 민심은 더욱 이반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솔리니는 한때의 지도자가 아닌 도피 중인 정치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45년 4월 연합군이 북이탈리아로 진격하자 무솔리니는 애인 클라레타 페타치와 함께 스위스로 도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탈리아 저항군에게 붙잡히게 되고 다음 날인 4월 28일 그는 즉결 처형됩니다. 그의 시신은 밀라노 광장에 거꾸로 매달려 공개 전시되었고 이는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챕터 7 무솔리니의 유산 이탈리아의 상처. 무솔리니가 남긴 유산은 분열과 상처였습니다. 그는 한때 이탈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전쟁, 파괴, 독재, 인권 침해라는 상흔만을 남겼습니다. 파시즘 체제 아래에서 언론과 지성은 말살되었고 국민은 통제와 공포 속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는 질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폭력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이탈리아는 공화국으로 전환되고 파시즘은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솔리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사회 내에서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강한 지도자로 또 어떤 이들은 국가를 파괴한 독재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정책들은 교육,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탈리아 현대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특히 파시즘이라는 정치 모델은 이후 다른 지역과 시대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는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됩니다. 무솔리니의 등장은 단지 이탈리아의 문제가 아닌 전체주의라는 이념의 현실적 실험이었고 그 결과는 전 세계의 경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챕터 8 파시즘의 교훈과 오늘날의 의미. 무솔리니의 삶과 통치는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등장해 대중의 심리를 조작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무솔리니의 등장은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시민의 감시와 저항 없이 권력이 얼마나 쉽게 집중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교육, 문화와 예술을 철저히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갔고 국민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남긴 것은 무너진 도시, 수백만의 생명, 그리고 길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파시즘은 일시적인 안정과 질서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 기반에는 억압과 폭력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 자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솔리니의 등장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다시금 질서와 강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솔리니는 바로 그런 틈에서 태어난 인물이며 그의 실패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를 가장 강하게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무솔리니는 한 국가를 파시즘으로 몰고 간 최초의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단호함과 구호 선동과 공포로 국민을 이끌었지만 그 끝은 혼란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선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